가수 이효리가 한 방송에서 방송 예명이죠. 자신의 예명으로 좀 글로벌하게 중국의 성시인 마오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서 지난 이틀 동안 중국과 한국 SNS상에 댓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해프닝에 가깝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톡 시작합니다. 이효리가 지난 22일이었습니다. MBC 방송에서 요즘 부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차적인 캐릭터, 방송 예명을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얘기 끝에 좀 글로벌하게 마오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측에서 먼저 수십만 댓글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마오는 중국의 초대 국가 주석이죠. 마오쩌둥을 연상시키는데 마오쩌둥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입니다. 그러자 MBC가 사과를 하고 방송을 편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는 편집을 하자 이번에는 한국 SNS에서 그것이 어떻게 사과할 일이냐, 중국의 공격이 지나치다, 그 정도의 말도 못하느냐, 앞으로 또 공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는 반박이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댓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적 분위기, 또 하나는 소위 중국 댓글 부대, 그 수백만에 이르고 있다는 댓글 부대의 그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라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의 정치 분위기는 마오쩌둥의 신격화가 급속하게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10년 임기를 없앤 것, 또 모택동, 우리가 흔히 모택동이라고 부르죠. 마오쩌둥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 전권을 쥐었다는 것, 또 중국 몽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세계 패권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오쩌둥의 신격화는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국의 관변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댓글 부대요. 200만이다, 300만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수백만에 달하는 이 댓글 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가 SNS 인터넷 검열은 아주 강하기로 알려져 있죠. 중국 정부의 용인 또는 외면 없이는 이 같은 수십만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국 댓글 부대의 이 활약에 중국 정부의 외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다. 당연하고요. 우리나라도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또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봤죠. 자, 앞으로 이 해프닝에 가까운 이효리의 마오 논란, 마오 댓글 전쟁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댓글 부대의 여론 조작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코로나 대비 재난지원금 이제 2차가 되죠. 지난 선거 전에 1차에 이어서 자, 이걸 언제 지급할 거냐, 지급할 거냐 말 거냐, 또 지급한다면 언제 하고, 또 대상은 또 전 국민이냐 아니면 선별 지급 지원을 할 거냐를 놓고 정부, 민주당, 통합당 모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늘 이거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가 76%, 반대는 20%였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찬성 의견 가운데 전국민 지급은 40%, 선별 지급은 36%였습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당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고 또 반대 결과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큰 폭은 아니고요. 아주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니까 천천히 하되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이냐 전국민이냐 갈등이 있고요. 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걸 하는 것은 결국 재정 지원,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난 1차 지원에 14조가 투입이 됐는데 이제는 그 14조 거의 전액을 국가 채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차로 끝날 수 있느냐라는 불안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그 갈등, 그 국민적인 갈등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또 도대체 그 하위 50%, 하위 70%, 하위 30%막 나뉘는 이 주장 가운데 그걸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1차 지원, 재난지원금을 줄 때요. 그게 바로 선거에 임박했습니다. 그게 무분별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한번 지원이 됐기 때문에 2차는 1차에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1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이제 뭐 기부를 해라라고 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죠. 자, 돈 주는 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위 50%, 하위 70%, 뭐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겁니다. 또 국민적인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질 겁니다. 추석 전에 뭐 빨리 긴급하게 줘야 한다. 아니다.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저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포퓰리즘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걸 다시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당 금액이 수적선에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전망합니다. 결국 정부의 예산, 재정, 곳간만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한 번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얼마나 후유증을 남기는지 우리는 또렷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스텝, 정치적 현란한 드리블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CBS 방송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주류 측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 자, 논란이 이어지자 또 오늘 SNS에서 추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조폭이나 군대에선 순회의 결정과 명령이 하부 조직원은 무조건 복종할 뿐이다. 그러나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의 것이자 당원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틀 전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회 독재, 재난지원금, 또박또박 정책에 대해서 거의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정치적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이재명 지사는 해명을 하긴 합니다. 당론이나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자유로운 토론을 하자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또 당론이나 정책에 경기도도 관여가 되는 만큼 도지사로서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주류죠. 3년 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정면으로 맞서면서 소위 문바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었죠. 정치적 입지나 또 지난 정치적인 과정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지지층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재명이 문바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는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보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내년 3월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민주당의 분열, 또 대선 주자가 아직은 뚜렷이 없는 통합당의 사정, 이런 문제들을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런 이재명의 현란한 드리블이 여야 모두, 문재인 정부 모두에 아주 큰 영향을 한동안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톡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